육군사관학교 11기에서 시작된 하나회의 전신 오성회는 1980년대 최고 권력을 가진 군부의 비밀 사조직이 되어버렸다. (1951년) 최초의 정규 4년제 과정이었던 육사 11기에는 200여 명의 생도들이 입교했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지역 출신별로 어울렸으며, 그중 공부는 못했지만 운동을 좀 했던 전두환은 영남 출신의 노태우, 김복동 등의 생도들과 하나회의 전신인 오성회라는 친목 성격의 단체를 결성하게 된다. 그들의 유대 관계는 육사를 졸업한 뒤 각자 군 생활을 할 때까지 이어졌고, 과정에서 오성회는 멤버가 늘어나 칠성회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군 생활을 이어오던 그들은 정규 육사 4년제 과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늘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선배들이 자신들에 비해 짧은 기간의 교육만 받고도 군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가졌으며, 그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자신들의 진급이 느린 데 대해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전두환과 육사 11기가 1961년 일어난 5.16 군사정변 이후 군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이러했다. 5.16 당시 ROTC 교관으로 근무하던 전두환은 5월 16일 아침 소식을 접한 뒤 늦게라도 5.16에 합류하기 위해 육사 생도와 졸업생 약 1000여 명을 동원해 5.16을 지지하는 시가 행진을 벌이게 했고, 이는 박정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시가 행진으로 박정희에게 인정받은 전두환은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민원 비서관,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등의 좋은 보직에서 일했고, 1963년 박정희는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이 무렵 전두환은 박정희에게 군에서 박정희를 지지하는 육사 출신 사모임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자신들의 모임을 소개했고, 이에 박정희는 5.16을 함께하며 커져버린 육사 8기의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육사 11기 세력을 비호해주게 된다. 또한 박정희는 그들에게 보직과 진급에서의 혜택을 주었고, 자신의 측근이던 박종규와 윤필룡에게도 육사 11기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전두환은 1963년부터 군부의 비밀 사조직 하나회의 결성을 비밀리에 진행하게 된다. 먼저 전두환, 김복동, 노태우 등의 육사 11기가 리더 그룹으로 가입한 뒤 태양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 하나 같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조직의 이름을 하나회로 정했고, 후배 기수들을 선발할 때에는 영남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선배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선발했으며, 각 기수당 인원은 10명 정도로 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 각 기수에서 선발되면 육사 11기 전원이 동의해야 입회할 수 있었고, 입회한 후배 회원은 이른바 포섭책이 되어 동기생들을 엄선해 보고했으며, 엄선된 후배들은 같은 방식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입회할 수 있었다. 여기서 물망에 오른 후배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졸업 성적, 교우 관계, 건강, 부인의 사생활까지 심사를 거쳐야 했고, 진급과 보직에서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회의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영예로 생각했다. 그렇게 까다로운 인선 작업으로 1년 반 정도가 지나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된 하나회는 1964년 3월 1일 김복동의 집에서 결성식을 갖게 되었는데, 중앙일보 기사에 전해진 김복동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3.1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뜻에서 3월 1일 결성식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이후 하나회는 선후배 간에 합의된 명령에 복종하고 회원 간에 경쟁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인격 말살까지 감수한다는 강령 아래 200여 명이 넘는 군부의 비밀 사조직으로 성장했고, 후배 회원들이 선배를 부를 때는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며, 점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 리더 그룹인 육사 11기 외에는 회원들 간에도 서로 정체를 모르며 지냈었다. 그렇게 하나회가 결성되고 그 조직의 수장이 된 전두환은 동기들 중 소령 진급은 가장 느렸지만 1969년
육사 11기 중 가장 먼저 대령 계급장을 달았고 1973년에는 역시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때 박정희는 전두환을 청와대로 초대해 일심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지휘봉과 함께 크라운 6기통 승용차를 주기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전두환은 윤필용과 강창성 등 군에서 영향력 있는 선배들을 찾아가 형님 하며 용돈을 받은 뒤 후배들에게 술을 사주었고 하나회 후배들의 진급과 보직 청탁을 하고 다녔다. 그리하여 하나회의 회원들은 수경사, 보안사, 특전사, 대통령 경호실 등에서 근무했고 해외 파견 등의 특혜를 누렸었다. 그러나 1973년 그러한 하나회가 해체될 만한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은 하나회의 뒤를 봐주던 윤필용이 이후락을 박정희의 후계자로 거론해 박정희의 심기를 건드린 윤필용 사건이었다. 이때 박정희는 윤필용을 포함한 하나회와 전두환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때문에 전두환은 군복을 벗을 뻔했지만 오랜 친분이 있던 당시 경호실장 박종규 덕분에 전두환은 군에서 살아남았다. 그렇게 군에 남게 된 전두환은 이후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부 제1사단장을 거쳐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근무한 지 7개월 정도가 지난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로 인해 11.6이란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고 권력의 공백기였던 이때 전두환은 11.6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며 권력의 한 축이 되었다. 합수부장이라는 권력을 쥔 전두환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받는 등의 월권을 행사했고 그러한 전두환의 월권이 지나치다 싶은 당시 육참 총장 정승환은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 핵심 멤버들을 전출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전두환이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였고 그는 보안사 3인방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12.12를 계획하게 된다. 마침내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하나회 세력들과 함께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정승화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의 제가 없이 연행하는 데 성공했고 과정에서 대항하던 정승화의 세력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등의 인물들을 무력화시키며 군권을 장악했다. 결국 12.12는 전두환의 뜻대로 되었고 전국 운영의 주도권은 자연스레 전두환이 쥐게 되었으며 이후 그들은 노태우 정권까지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비롯해 군 관련 요직이라 할 수 있는 자리는 모두 차지하게 된다. 그중 12.12에 가담한 하나회 멤버들의 보직 이동을 보자면 이러했다. 전두환은 12.12 이후 1980년대 초반 진급 시기보다 빠르게 중장으로 진급했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다 육군 대장으로 예피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12.12에서 전방 고사단 병력을 빼낸 노태우는 수경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쳐 제5공화국에서는 정무 제2장관, 체육부, 내무부 장관 자리에 있다가 제13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전두환의 친구였던 정호용은 특전사령관, 육참총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피한 내무부,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다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또한 유학성 역시 대장으로 예편한 뒤 중정부장 자리에 있다가 3선 국회의원이 되었고 황영신은 육참총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 감사원장이 되었으며 김복동은 육사교장을 거쳐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 외에도 보안사 3인방이라 불리던 허화평과 허삼수 그리고 이학봉은 제5공화국에서 비서관 자리에 있다 국회의원이 되었고 직속 상관인 장태환을 배신한 장세동은 중장으로 예피한 대통령 경호실장 자리를 거쳐 안기부장이 되었으며 장태환을 체포한 신윤희는 육군 헌병감 자리에 있다가 소장으로 예편했다. 그리고 12.12에서 국방부와 육본을 장악했던 박희도는 특전사령관, 육참총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했고, 정병주를 체포했던 최세창은 1군단장 합참의장으로 있다가 대장으로 예편 국방부 장관이 되었으며, 김진영은 수경사령관 육참총장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했다. 이 밖에도 하나 회원들은 전두환 정권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군 관련 요직들을 차지했고, 그들은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해체되었다.